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1월 세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쉬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꾀꼬리가 됐습니다. 아, 예, 비염이 알러지성이다 보니까 언제 터질지 또 언제 좋아지는지 뭐 각각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시장 같습니다. 제 비염도. 그래서 많이 좋아진 목소리로 조심조심 살살 이번 주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미국 증시 얘기 잠깐 한번 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미국 증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지금 1.7%라서 정고점대 돌파 완벽하게 해놓은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S&P 500도 돌파.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짐이 좀 그랬었죠. 그냥 지지권 잘 버틴다 이런 자리들, 저희 크로스 자리들, 이런 자리들 잘 대응하고 쫙 돌파. 아주 멋집니다. 이게 미국의 힘인 것 같습니다. CNBC 쪽에서 나오는 동향 보면은 그 얘기가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많이 떨어졌다. 지금 당장 금리 인하 뭐 세게 안 해도 된다. 50%대 확률로 3월 금리 인하 얘기 쪽으로 페드와치 쪽에서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도 아니,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금리 인하 했다고 해서 올라왔느냐? 금리 인상 기조여도 우리 괜찮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금리 인상 기조 쪽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AI를 통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생산성, 이거에 대한 향상과 함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시장이 베팅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위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또 털어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들만 올라가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는 하게 되면 좋고, 그 플러스 알파 요인이고, 지금은 핵심 단어가 이거죠. 저희 투자의 모든 단어를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내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섹터들이나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폭발적인 모습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AI가 만약에 좀 너무 달려서 좀 쉰다 그러면 이쪽 실적 관련된 섹터들도 당연히 부각은 받겠죠. 이런 기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는 점에서 요거는 앞으로 계속 또 체크를 하겠지만, 미국 시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쭉쭉 다 움직이는 분위기고, 그러면 이런 미국 분위기를 국내 증시가 그대로 맞아가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핵심인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보고요. 하나 발목이 잡히는 게, 중국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사나 내용들 봐도 다 손절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기대감이 아예 없어진 상황들이고,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에서 뭔가 반전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반전에 뭐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든가 뭐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아직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중국 분위기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일단 장중에는 영향력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은 뭐 이제 거의 금요일날 폭발했죠. 또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IT 경기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국가, 여기에 이런 쪽에 따라가야 되는데 한국이 지금 거기에 못 따라가고 한번 주저앉고 있다 보니까, 여기 거의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시장 반응도 좀 주식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꺾여서 나오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글로벌 증시가 다 동반적으로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만 이랬다라는 거는, 그럼 대만도 같이 영향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 관련된 그 어떤 손절하면서 한국 것도 같이 손절했던 그런 게 좀 높은 것 같고, 그러면 끝났다, 한국 탄력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이고, 그러면 첫 번째, 월요일날 갭상승하겠죠. 갭상승하는데 지난번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쭉 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선물이 동향을 계속 끌고 가줘야 됩니다. 이거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한 플러스 5,000개, 오늘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이게 되기 시작해야 빠른 한 9시, 10시 전에 플러스 5,000개로 맞춰놓고 쫙 들어간다. 아이고, V자 반등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 현물입니다. 현물까지도 최소 이 정도쯤 되면은
아침에는 시작과 함께 1, 2천억, 그리고 또한 5천억 이상 빡 사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지수대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해야 될 게 한국 왜 이렇게 싸졌어? 라고 베팅이 들어가는 거.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요게 만약에 선물은 들어오는데 현물이 안 들어온다든가, 현물은 사는데 선물이 못 들어온다든가, 약간 어긋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는데 탄력이 제한됩니다. 그거는 염두를 해야 될 거. 그러면 1월달은 그냥 좀 반등 시도했다가 좀 묵직한 달, 만약에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2월달에 탄력 볼 수 있을 때 또 같이 달릴 때 같이 달려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하지만 지금 기조상으로는 지수가 여기 와 있어서 영향을 이런 것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에 따라서 완전히 차별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첫 번째, 되는 섹터. 그래서 반도체 당연히 되는 쪽이고, 거기다가 또 AI 관련된 쪽으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 다 되는 쪽이고, 거기다가 실적 관련된 쪽 이것도 다 괜찮은 쪽이고, 이런 몇몇 개 되는 섹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쳐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게 다시 끌어올려서 이런 추세 쪽으로 갈 것이냐. 올해 같은 경우도 섹터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클 수밖에 없는 쪽,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 쪽에서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 관련된 이런 트렌드에 맞는 쪽들은 강합니다. 하지만 러셀 2000 지수, 러셀 쪽은 여전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밖에 못하는 이 현실이거든요. 미국도 차별화인데 한국도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되는 쪽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월요일 날도, 내일도 당연히 이번 주도 돌아가게 되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일단 말씀드렸던 수급의 변화, 거기다가 또 하나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게 외국인 선물, 현물, 세 번째는 연기금. 이 동향들이, 연기금이 일단 팔 거나 팔고 매수로 돌아서줘야 되겠죠. 연기금 돌아서지 못하게 되면 역시 매도가 크게 되면은 시장의 심리, 특히 그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기관 쪽은 되게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하게 되면서 수급때 보자. 그러면은 이런 55일선 역배열에서 어렵게 돌아가는 게 빵빵빵 터지면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아니냐는 수급에 따라 달렸겠죠. 그래서 처음 저항은 2480 들어오고, 거기다가는 다음 55일선 자리까지 빠르게 들어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내일은 2480 이상에서 수급적인 변화 괜찮고 그러면은 이런 55일선까지 바로 시도해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걸릴 겁니다. 일단은 걸릴 거고,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걸릴 거고, 거기다가 뭐 샘 헬트먼 방안과 함께 AI 쪽하고 막 어떤 게 약간 또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새로운 뉴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경계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계감 나오게 되면 아마 수남에는 AI 관련된 쪽에 지금 뭐 소프트웨어 쪽 급등하고 있죠. 이런 거는 한번 단기간에 시세 났다가 한번 정체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반락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조심. 그러니까 따라가는 건 조심. 오히려 하드웨어 쪽은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움직였던 반도체 중심으로는 계속 또 관찰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핵심입니다. 올해 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또 관련돼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고, 항상 시장은 신선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움직였던 거 외에 신선한 게 어디서 맞춰가면서 움직임이 나올지는 저희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일단 55일선에서 강하게 돌파해서 위쪽으로 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위기 보고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하자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섹터,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진 못할 것이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거고, 그럼 저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 사이 또 블로그에 많은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서 이런저런 댓글을 다는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일단 제가 또 괜찮아 보이는 종목, 또 별표 친 종목이나 아니면 또 이거 관심 있게 보시자 라고 한 종목들이, 그런 종목을 되게 무게를 두시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 싶어서 여기다 무게를 두는데, 그러니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는데, 물론 기다리게 되면 가요. 확률 99.9 예,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만, 뭐 90%, 뭐 80%, 뭐 높은 확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같이 그러지 않을 것보다 단기적으로는 가는 듯 했다가 한번 접고 가든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든가 그러면 제가 틀린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에이 김 대표 얘기한 거니까 그냥 버텨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 툴이 먼저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아무리 좋게 본 거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사이클이 아니라 한 다음 사이클 뭐 한 달 뒤에 부각받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투자 아이디어가 더 먼저 빠른 거고 시장의 타이밍상은 못 맞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랬을 때는 저희 툴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막 치고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저도 기분 좋고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도 또 보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얼마나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한다 라고 하게 되면 다 아시죠? 일단 3일선 이탈 이거는 뭐 제가 그 위쪽에서 종목 말씀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일선 이상에서 막 치고 가는데 내일 또 가니까 가보자 라고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크로스 자리 30선에서 크로스 자리 이탈하거나 근데 너무 많이 비중을 실었다 그러면 이런 때부터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55일선 특히 강조드리는 거는 55일선 이탈은 제가 눈 딱 감고 저희 뭐 30% 50%는 정리하고 다음을 보자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자리 찾고 다시 55일선을 들어왔을 때 보통 밀렸다가 다시 그러니까 1차 인비를 안 터치하고 그냥 올라왔을 때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55일선 올라와서 재매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55일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팔고 기다렸다가 이탈하는 거 보고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터치 안 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때 다시 산다 라고 하더라도 그때 정리했던 것보다 싸게 또는 같은 가격에 그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때 싸게 안 사고 왜 이때 삽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이쪽은 55일선 안착이 안정으로 다시 어려운 거 끝내고 단기 매물 정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안정권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한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권에 사는 것과 그냥 계속 물 탔다가 거의 대주주 되는 것과 이 차이는 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제가 아무리 종목을 설명드리고 어떤 시장의 주요 섹터라고 얘기를 드려도 시장이 어떤 변화 또 이런 급한 변화가 나왔을 때 제가 아무리 좋던 종목이라도 뭐 영향을 받고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툴 꼭 챙기시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또 대응을 하시는 습관들 버려주시면 나중에 가게 되면 또다시 안착해서 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조금 더 늦었지만 또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다 보니까 또 종목이 많아졌다. 또 종목 관련된 쪽에서 이런저런 또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의외로 또 종목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대응하기도 좀 힘들어졌다. 다이소 됐다. 이런 표현을 또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특히 판단이 없이 제가 이제 이런 에어클래스를 통해서 종목들 얘기를 쭉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하시다 보니까 속속들이 다 사시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싶으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종목이나 이런 쪽을 쭉 말씀드렸을 때 같이 뭐 보시고 나 이런 쪽 괜찮아 마음에 들어 보여 좋아 보여 하고 제가 또 강조를 드린다거나 하는 쪽으로는 계속 뭐 집중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하시면서 이제 제가 공지사항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강의를 통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종목들이 약간 좀 어떤 이런 트렌드에 맞고 지금은 이런 쪽이 더 강합니다. 이런 쪽으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라고 강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딱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중심으로 몰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쪽이 다 있고 이런 후보군들 쪽에서도 이런 쪽이 더 세기 때문에 이런 쪽이 시장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반도체다 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는 뭐 저희가 작년부터 거의 비중 50%에서 뭐 40% 50%까지 계속 끌고 오면서까지도 좋게 보는 섹터고 이것도 계속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끌고 오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사서 끌고 오시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동일 비율 동일 종목 쪽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특별히 제가 기다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뭐 HBM이나 이런 쪽을 강조드렸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종목들 몇 개 또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압축한 4종목도 있을 거고, 지금 좀 늦었다가 이제 막 시세 나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HBM 쪽에서도 이거는 또 특별하게 움직이겠다 하고 자리 말씀드리는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또 이번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렇게 좀 강조가 드리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반도체 종목들을 만약에 10종목을 쫙 구성했다라고 하더라도 좀 힘없고 탄력 없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강하고 좀 시세를 주도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러면 종목 수는 제가 보기엔 나머지는 뭐 보초병 수준으로 조금씩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 쪽에 트렌드 맞는 섹터에서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그쪽으로 비중을 계속 늘려가려고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 툴에 맞게 또 가동하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되겠어 라고 하게 되면 3분봉, 13분봉, 55분봉 이런 걸 총 가동해서라도 저점 단기적으로 눌린 목적에서 비중을 늘리려고 준비를 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중을 어느 쪽에 좀 더 실어 놓느냐. 그래서 제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반도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SK하이닉스를 가장 최소 계좌의 10%를 끌고 갈 정도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벌써 작년부터 이어온 일입니다. 작년 봄 중반 여름 이때부터 끌고 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의 흐름이 나오고, 거기다가 만약에 나머지 종목들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SK하이닉스나 HBM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구나. 좀 시장이 좀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 구성은 유지한 채 누가 제일 빠를까,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했다가 55일선 이탈했다가 1차 연빌 딱 찍고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봤었을 때는 그런 때 비중을 좀 더 실어준다던가 하는 그런 타이밍과 관련된 쪽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거기서 비중을 실는 과정들 이거를 좀 더 챙겨 가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계속 또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이쪽은 더 신경을 쓰고 강조를 어디에 해드려야 되고 어느 쪽에 무게를 맞춰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때마다 뭐 트레이딩 관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매매했다가 들어갔다가 저희 툴에 맞춰서 안다 싶으면 나오시면 되고요. 시세 강해서 뭐 1차 MBL이나 2차 MBL까지 쭉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강하다 그러면 제가 트레이딩에서 또 다른 쪽으로 언급드리면서 이건 계속 봐야 될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 관점들도 종목이 늘어난다기 하기보다 이런 거는 짧게 들어간 거니까 짧게 치고 나오고 하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끌고 가는 것 중에서 시세 맞춰가지고 나는 뭐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는 거 못해. 그냥 매수 매도를 결정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제가 55일선 이탈하게 되면 매도입니다. 그리고 또 1차 MBL, 2차 MBL 들어가게 되면 반 팔고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도 딱딱 끊어서 내시는 것도 종목 안 늘리는 거에 또 하나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같이 대응을 하셔서 조금 더 너무 다이소화 되지 않게 이쪽도 저도 신경을 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주 또 관심 가지고 사봐야 될 종목과 흐름들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봐야 될 부분이 먼저 반도체 쪽일 수밖에 없겠네요. 반도체 쪽인데 뭐 지난 제가 갖고서 강조드렸던 종목들 끌고 나간다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아니면 짧게 이쪽에서도 이제 월요일부터도 계속 반도체 쪽 받을 텐데 그쪽에 대응할 거 없나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또 요약본 하나 보게 되면 저희의 HBM 종목들 쫙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작년부터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그래서 물론 내 종목으로 딱 압축한 종목도 있겠지만 그 종목도 좋고, 아니면 그 쭉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좀 늦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보시면 그때 잠깐 말씀드린 프로텍 이것도 늦지만 이탈은 안 했죠. 그런 쪽에서 늦게 나오면서 55일선 안타하고 이런 과정들, 아니면 STI 이런 것도 늦었는데 이제 막 돌아오는 것들, 인텍 플러스 이런 것들도 시세 흐름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야 이제 돌아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번에 좀 정체받았다고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텍 플러스를 갖고 있었다. 블로그에도 몇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거 여기 때 추가 매수하실 생각을 해야죠. 그런 얘기 1차 MBL 다가온다. 추가 매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답글을 써드렸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게 되면은 이때 26,000원대 바로 또 단가가 좀 물렸다고 하더라도 바로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셨으면 금방 회복되는 경향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이용을 할 저희 툴의 이용 가치가 높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종목들을 봤었을 때 어부부 반도체가 눈에 띕니다. 어부부 반도체 이거는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고 1차 인빌 쭉 들어오고 55일선까지 들어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딱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거의 다 들어오고 이제 반전수도 나옵니다. 이런 거 봤었을 때 요 정도 부분 14,000원대 부분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안쪽에서 기존에 강했던 또 MCU도 하나의 제조 반도체가 비슷하게 같이 한번 부각받았는데 이탈됐다가 워낙 물량이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래요. 이것들 돌아갈 수 있을지 이거 한번 또 같이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올해 그 종목 쪽에서 그 DNF가 있죠. DNF도 이것도 전구체 관련된 쪽에서 IK 관련된 쪽에서 인수되고 인수된 다음에 주가가 좀 무거운 게 특징이긴 한데 이것도 보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 뭐 방막제로 상대적으로 이 지금 그 미세화로 나갈 때 가장 또 필요한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